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풀어내지 못한 거대한 수수께끼가 존재합니다. 바로 전 지구를 휩쓸었다는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록은 이성적 비판 없이 믿어야 할 맹목적인 신앙의 영역이거나 혹은 고대인들의 과장된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화로 양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지질학의 탐사선과 조선공학의 시뮬레이션 장치가 가동되면서 신화의 장막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물리적 팩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냉정하게 현대인의 상식으로 따져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는 길이 133.5m, 너비 22.2m, 높이 13.3m에 달하는 축구장보다 긴 거대한 나무 상자입니다. 선박 역사상 가장 컸던 목선 와이오밍호는 길이가 106m였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뜨자마자 파도에 의해 목재 접합부가 비틀리며 물이 새어 결국 침몰하고 말았죠. 그런데 동력도, 돛도, 방향을 바꿀 키도 없는 고대의 나무배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대형 폭풍우 속에서 1년 넘게 버텼다. 이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독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방주에서 내린 사자나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눈앞의 사슴이나 양을 즉각 잡아먹었다면 생태계는 그날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난제도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캥거루나 코알라 같은 호주의 특산종들은 대체 그 깊고 넓은 오대양을 건너 어떻게 호주 대륙으로만 쏙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을 품고 우리는 방주가 최종적으로 머물렀다고 기록된 터키 동부의 험준한 화산지대 아라랏산으로 향합니다. 사실 전 지구적 홍수의 기억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스 신화, 중국의 우왕설화 등 전 세계 250여 개 민족의 역사 기록에 공통으로 파편화되어 남아 있습니다. 현대 지질학자들은 과거 빙하기 말기, 즉 인류의 고대 문명이 태동하던 시기에 발생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지각 변동의 흔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발 5,137m의 높은 아라랏산 중턱, 해발 4,000m 부근의 지층을 긁어내자 뜻밖의 유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로 바닷속에서만 형성되는 특이 지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급격히 식으며 만들어지는 배기용암과 오랜 세월 바다 밑바닥에 쌓여있던 고대 조개껍데기 화석들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지질학적 증거들은 과거 이 거대한 산맥 전체가 수중 환경에 통째로 노출되었거나 격렬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바다 밑바닥이 급격히 솟구쳤음을 웅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과학의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볼 시간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방주의 규격을 비율로 단순화하면 정확히 30대 5대 3분이 됩니다. 1992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국제경구기관인 선박해양공학연구소 캬르이소의 홍석원 박사 연구팀은 이 고대의 비례를 검증하는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성경 속 비율을 완벽하게 재현한 방주 모형을 제작하여 인공적으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배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대형 구조물 예인수조에 고스란히 띄웠습니다. 현대 해양학의 기준인 복원성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주의 너비와 높이 비율은 배가 무려 90도까지 기울어져도 뒤집히지 않고 스스로 복원되는 기하학적 최적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높은 파도에 견디는 내파성이었습니다. 길이와 높이의 비율 30, 3은 파도의 정점을 최소 2개 이상 걸치도록 설계되어 해일이 몰아쳐도 배가 부러지지 않게 파도를 타 넘었습니다. 마지막은 내부 탑승자를 보호하는 거주성입니다. 이 황금 비율은 파도에 의한 격렬한 가속도 운동을 최소화하여 배 안의 동물들이 멀미하거나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홍석원 박사의 연구 보고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립니다. 이 비율은 현대의 최첨단 초대형 화물선이나 유조선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황금 비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대 유목민의 원시적인 지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산출할 수 없는 유체역학과 해양공학적 계산이 완벽하게 반영된 초과학적 설계도가 수천 년 전 기록에 박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던졌던 상식적인 의문, 방주에서 내린 포식자들이 초식동물들을 곧바로 몰살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동물 행동학의 최적 먹이 이론에 따르면 대재앙 직후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포식자들은 즉각적인 사냥보다 안정적인 환경 적응과 영역 확보를 우선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 생물들은 개체 수가 극도로 제한되는 보틀넥 효과, 병목 효과를 겪게 되며 초기 생태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서로의 영역을 사리는 생태적 유예 기간을 자연스럽게 가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 사면이 바다로 막힌 고립된 대륙 호주로 캥거루와 코알라 같은 특산종들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해양학과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거대한 홍수 사건 직후 지구는 격렬한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한 기온 저하와 함께 일종의 미니 빙하기, 아이스 에이지를 맞이했습니다. 빙하에 물이 갇히자 전 세계 해수면은 지금보다 무려 120m에서 140m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바다였던 곳들이 거대한 육교, 랜드 브리지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들은 이 육교를 걸어서 이동하거나 홍수로 떠내려온 거대한 식생 매트와 유목을 타고 해류를 이동하는 래프팅 현상을 통해 호주 대륙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판타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물리 법칙과 해양공학, 지질학적 인과관계 위에서 벌어진 인류의 거대한 역사적 팩트였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의 지층과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 속에는 그 거대한 대재앙을 완벽한 설계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남은 위대한 리셋의 흔적이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비율 속에 숨겨진 해양공학의 비밀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현대 혈액학이 밝혀낸 놀라운 의학적 미스터리, 왜 성경은 정확히 출생 후 8일째 할례를 명령했는지 그 프로트롬빈의 비밀을 추적합니다.